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하게 빌라 전세 얻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주택은 많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빌라는, 서류라거나, 그리고 뭐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뭐 확인하면은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빌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다라고 하면은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8월 18일부터는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내가 1억을 들어가든 2억을 들어가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지금 벌써 2021년 9월 7일이니까 지금 맺는 계약은 전부 다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거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그 임차인분들, 세입자분들의 걱정은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보증보험이 뭐냐면은 내가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주인이 뭐 파산을 했다라거나 주인이 뭐 괜히 그냥 뭐 사이 안 좋다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보증보험 회사가 세입자한테 먼저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줘요. 2억이면 2억을 회사가 다 사입자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임차인을 대신해서 주인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소송도 막 걸겠죠, 회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뭐 돈을 주세요, 날짜가 안 맞아요, 왜 이것만 주시나요 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런 회사한테 돈을 먼저 탁 받고 나는 이사 나와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안 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다 말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혜택을 막 철폐 많이 했고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은 불과 몇 년 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빨리 내라. 안 내면 혼내겠다. 내면은 좋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막 억지로 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막 말소시키려고 하고 그때 들으란다고 정말 들으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임차인 입장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꽤나 도움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이런 방향들이 좀 뭔가 현실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빌라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려면은 하루 종일 체크해야 돼요.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중요한 것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집주인이 맞느냐, 나랑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분증을 주고받고 그리고 계좌를 갖다가 여기로 입금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주인이 맞느냐, 그거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도 떼주지만 뭐 거의 그런 부동산이 없지만 가끔 부동산 중에 옛날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2년 전, 3년 전 거 등기부등본 하나 떼려면 700원이 들어요. 그거 떼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옛날 걸 보여주는 부동산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정말 나쁜 케이스인데 근저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집을 담보로 주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 걸 알면 세입자가 들어오기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 근저당 대출이 있기 전에 떼놨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하러 오면은 딱 보면은 사회초년생이라거나 이런 계약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막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때 날짜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등기부등본 딱 보여주면은
다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남이 떼주는 걸 봐도 좋지만 본인이 뗄 줄 알면 계약한 날 아침에 9시 넘어서 인터넷 등기소 가서 700원 내고 본인이 떼면 돼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을 떼면 거기에 주인 이름하고 주인 이름 뭐 아래쪽 저쪽에 그 근저당, 쉽게 말해서 대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가 등기부에 전부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꼭 계약하기 전에 뽑으셔서 그 두 가지, 집주인이 맞는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를 너무 미리 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계약하는 거는 9월 30일인데 9월 15일 정도에 뗐어, 등기부를. 근데 근저당이 없어. 막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9월 15일 날 떼서 9월 30일 날 계약하는데 그 15일 사이에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즉, 계약을 9월 30일에 한다면 9월 30일에 떼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만약에 이거를 뗄 상황이 못 된다. 아침에 이사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9월 30일 날 어쨌든 계약하러 부동산 가잖아요. 부동산 가서 등기부 등본을 볼 때 날짜가 맨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래에. 그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아파트랑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등기부 등본이 하나만 떼면 돼요. 집합 건물이라고 하나만 떼면 되는데 단독, 다가구, 소위 빌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빌라는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빌라의 정식 명칭은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를 외관만 보면 구별 못해요. 다세대는 등기부 하나만 보면 되는데 다가구는 등기부 2개 다 봐야 돼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단독은 그거예요. 응답하라 뭐 1988년인가? 하여튼 뭐 안 봐서 모르겠어요. 1998년인가? 응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집이 단독이에요. 그런 집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등기부를 2개 다 떼야 돼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물만 떼가지고 주인 이름 똑같고 근저당 없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토지에 주인 이름이 다르거나 토지에 근저당이 껴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에 대해 설명 다 끝냈고요. 물을 잠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서류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역시 누구나 뗄 수 있고 이건 게다가 무료입니다. 빌라 전세를 들어갈 때 건축물 대장을 떼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란 얘기예요. 바로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을 그 세움터 들어가서 뗐을 때 이렇게 네모난 거 한 가운데 위에 제목이 나와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그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아니면 흑백으로 나오겠죠? 흑백 프린터는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도저히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게 크게 적혀 있어요. 그게 있으면 어떤 게 안 좋냐면은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네. 위반 건축물 하면은 정말 중대한 하자, 막 집이 막 위반을 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서도 위반 건축물로 간주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베란다 위에 그 샌드위치 판넬로 천장을 만드는 경우 위반 건축물이고요. 옥탑방인 경우 위반 건축물이고요. 뭐 그 밖에도 1층인데 주차장 쪽을 샤시 같은 걸 좀 만들어 창고로 쓴다. 위반 건축물이고요.
근데 위반 건축물은 정말 간단한 거 가지고도 위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걸 고치지 않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대출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물론 괜찮아요. 예, 전세자금 안 나와도 괜찮다 그러면 전세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조금 골치 아픈 점은, 당신이 들어가는 건 상관없으나, 당신이 2년 뒤에 집을 뺄 때, 당신 집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집주인은 들어올 사람 전세금을 받아서 당신의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할 텐데, 들어오려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주인은 그때 되면 또 전세금을 올려서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지금은 2억이었던 집이 2억 5천, 뭐 2억 8천 받으려고 할 텐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이 훨씬 더 빨리 이제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집은 아무래도 다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가기가 쉽지 않겠죠. 네, 건축물 대장은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무시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지만 거의 지금 이제 부동산 계약도 많이 해봤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입신고만큼 싸고 강하게 세입자를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800원인가 그래요. 저도 지금 해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 또 잔금까지 끝나고 나서 이 계약서 원본을 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이사 간 곳의 주민센터에 가야 돼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하고 계약서를 내면 그 계약서대로 전입신고도 해주면서 확정일자라는 도장까지 찍어줘요. 두 개 다 하는데 800원인가 그렇거든요. 이것만 받아놓으면 여러분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세입자의 모든 보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말이죠. 하지만 가끔 전입신고 불가조건 이런 집들이 있죠. 오피스텔이라거나 빌라도 가끔 있어요. 그런 집에 들어갈 때 전세권을 설정하잖아요. 전세권은 2억이면은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요. 지금 800원 든다 그랬죠, 전입신고는. 훨씬 더 많은 걸 보호해 주는데. 근데 전세권 설정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2억 기준으로. 그만큼 돈을 내는데 보호는 훨씬 못 받아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전세권 하시는 분들이야. 그쵸,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쳐도 아니, 전입신고 되는 집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입신고 되는 집을 하는 게 낫죠. 전세권 같이 절반만 보호해주는 거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무려 15분 가까이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예. 다음에는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예. 이게 제가 약간 잔소리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끝도 없이 많아요. 특히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뭐,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 또 얘기를 얘기를 한참 드리고 싶고,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싼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 번에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예, 그렇게 긴 걸 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약 간단히 하고 갈게요. 빌라 전세를 안전하게 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확인할 거는 등기부를 확인해라. 집주인이 맞는지,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라. 위반 건축물이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해라. 가장 저렴한 돈으로 가장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서울이든 어디든 전국에서 빌라를 구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